와룡봉추입니다. 저녁 시간 편하게 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종목을 저녁에 조금 보려고 하다가, 음, 진짜 이렇게 초보 분이신 것 같은데, 이제 댓글에, 추세선 긋는, 짝대기 끊는 법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음, 가장 기초적으로 이 지금 이 추세선을 긋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일단 놔두고요. 어느 정도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야 뭐 이거 특별하게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음, 정말 이제 주식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주식을 차트가 아니라 그냥 어떤 재료나 아니면 뭐 남들이 카더라 방송 하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그냥 투자를 막연하게 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조금 봐두시면 그나마 뭐 조금씩 도움은 안 되겠나 싶어서 이제 요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특정한 어떤 종목과 관련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조금 제가 부담 없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싶어서 요걸로 오늘 저녁에 내용은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에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떤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재료에 대해서 언급을 따로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재료라고 하는 부분은 차트라고 하는 부분은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 되면 다 눈에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유는 제가 한동안 아마 제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점 저점 정확하게 다 이렇게 딱딱 맞아 들어왔잖아요. 근데 요즘에 지금 최근에 좀 안 맞는 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그러니까 불안하게 되면, 무너진다는 표현은 조금 아직은 아니니까, 시장이 불안하게 되면 수급이 꼬이기 시작을 하면서 원래 차트가 움직여야 될 어떤 길,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되고, 요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아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올라갈 때 이만큼을 가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요만큼밖에 못 간다든지, 내려올 때 여기서는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여기를 내준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일단 말씀을 드릴 때 차트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켜야 될 자리가 여기다. 이 자리는 지켰으면 좋겠다. 지킬 걸로 보인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인데 뭐 제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정상적인 형태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제 방송 자체가 조회수가 아주 많이 나오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뭐 어떤 그 주식 관계된 그 종목에 관계된 사람들이 뭐 안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하는 거 있고요. 또 하나는 본다 하더라도 이건 일반적인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먼저 공부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지, 안 보이는 걸 억지로 막 제가 찾아갖고 만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조금 하시면 이런 부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뭐, 기본적인, 지금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기초적인 부분인데,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이고, 이건 오픈되면 재료가 되지 않습니다.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 다 알려진 재료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라고 하듯이 마찬가지, 악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있다 없다 정도만 뭐 말씀드릴 뿐이지 제가 알아도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거는 드리면 안 돼. 보유자분들한테 대한 이 예의가 아닌 거죠. 이걸 다 얘기를 한다라는 건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제 기준에서의 생각입니다. 뭐 다른 분들의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거 존중하고요. 제 생각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주식 차트 기본적으로 이거 배우실 때,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대신 시작을 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맞춰 가시면은 아마, 그렇게 많이, 뭐, 어려워서 못할 정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부를 자꾸 하시다 보면, 자꾸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기는 하죠. 어, 이해하기 좀 어려운 인문과학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붙였기 때문에 뭔가의 어떤 규칙성을 찾아내려고 하고 그런 이제 습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짝대기 끊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굳이 뭐 안 보셔도 됩니다. 제일 먼저 이 짝대기를 끄실 때는 이 캔들이 이렇게 보이는 상태에서 끄시는 것보다는 최대한 많은 날짜를 한꺼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축소를 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많은 기간이 담겨져 있는 동안의 추세가 나옵니다. 그 종목에 추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일 가장 좁게 당겨라. 넓게죠. 가장 넓게 당겨라.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추세선을 그을 때는 저점은 저점끼리 있습니다. 저점은 저점끼리 있는 것이고 고점은 고점끼리 이으면 됩니다. 원칙은 이게 답니다. 그렇다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가 지금 저점이잖아요. 지금 요 보이는 상에서.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쪽에서 일단 하나의 파동이 나왔습니다. 하나의 파동이 나왔고 그리고 저점이 하나 나왔죠. 그러면 여기 밑에 저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한번 파동이 나오고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걸로 보시면 되고 여기 것도 나중에는 이제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지금 굳이 필요 없으실 것 같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적으로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자리 지금 보시면 요렇게 하나 이을 수 있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뒀을 때는 요 자리를 기준으로 본 겁니다. 요 자리를 기준으로 본 건데 왜? 제일 먼저 닿았으니까 본 건데 요렇게 되면 얘네들은 추세선을 순간적으로 이탈을 한 게 되겠죠. 추세선을 이탈시켜 놓고 양봉을 띄웠어요. 두 번 다. 이건 장중에는 굉장히 겁나는 상황이죠, 이건. 장중에는 상당히 겁이 나는 상황인데, 결과론적으로 요렇게 딱 끄집어 올려서 마감을 했다, 끄집어 올려서 마감을 했다, 여기서 끝내기 싫다, 이제 대충 여기 있는 거 정리하고 바닥 잡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캔들이죠. 이거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차트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막 자세하게 외우실 것까지는 없고 자꾸 보시다 보면 머릿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 어떤 캔들의 의미 같은 경우도 조금 공부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어떤 캔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시가라든지 특히 종가라든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가나 종가는 개인 투자자가 일반 개인 투자자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일명 얘기하는 형님들 세력들이 결정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시가나 종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만들었어 하는 그 개념을 딱 놓고 봤었을 때 어떤 의도가 있겠구나 라는 부분이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하나 끄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위로 보면 고점인데 여기서 고점으로 가기에는 이게 너무 각도가 높고 없죠. 그 뒤로. 그러면 그거를 넘어가고 이쪽에서부터 대충 따져가지고 요렇게 죄송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쪽에서 이렇게 따져서 요렇게도 갈 수 있고요. 요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요렇게 가면 하나고 위로 많이 열려 있죠. 지금 이 위로 많이 열려 있죠. 그 요거보다는 요게 조금 더 나아 보이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두 개의 지금 고점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되면 결과론적인 겁니다. 차트는 어차피 후행성입니다. 지나놓고 나서의 결과를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요게 오버슈팅이 나왔던 자리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런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요쪽에서도 하나 끌 수 있어요. 여기서도 요런 식으로 요렇게 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맞춰서 가면 평행하게 어느 정도 평행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라인들이 생깁니다. 얘는 지금 그거를 조금 더 벌렸기 때문에 여기보단 여기가 넓죠. 벌렸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점점 확산을 시켜 나간다. 이런 부분을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이제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 이전 고점 아까 여기 있는 건 신경을 안 썼잖아요. 안 썼는데 지금 이 종목은 그렇지만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요 자리에서 요 자리로 이렇게 이어가지고 나오는 추세 저항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고점을 이은 거죠. 요렇게 딱 이어서 보면요. 어떤 부분이 생기느냐면 요거 지우고 한번 볼게요. 요걸 지우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우고 보시면요. 요 고점이 있었는데 쭉 몇 달을 지나가면서 요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죠. 내려갔다가. 요게 지금 이렇게 보시니까 이런데 이렇게 당겨서 보셨을 때는 이때는 제법 많은 조정을 한 거잖아요. 지금 제법 많은 조정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사실 이거 겁나는 자리인데 어디 더 뚫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요 추세 저항선을 딱 끊고 보면 이젠 지지가 되겠습니다만 끊고 보면 요런 자리들이 지지 라인으로 잡힌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놓치게 되면 결국 지금 이게 이제 털기에 해당하는 그런 캔들이 해당하는 거죠. 제가 보통 여러분들한테 이거 손절 라인을 이탈 오늘 했지만 하루 정도만 더 보겠다 하는 날들이 아마 무방에서도 한두 번씩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요런 경우들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추세선을 이탈을 했는데 다음날 바로 복귀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올리면서 다음번에 또 한 번 지지를 받죠. 그러니까 이제 갈 수 있는 겁니다. 에너지를 응축을 이렇게 시켰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고 여러 번 꺼보셔야 돼요. 맞든 틀리든 여러 번 자꾸 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꺼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한 개만 더 볼게요. 자, 부국철강인데요. 부국철강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저점 라인 꺼본다 그러면 여기 저점 나오겠죠. 요렇게 하나가 끌 수 있어요. 일단은 요때 내줬죠. 내줬고 그 다음 뭐 이것도 이렇게 끌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끌 수도 있고 이렇게 끌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건 끌기 나름이고 이건 일단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요렇게 보면 요건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했다 다시 올라왔다 또 이탈을 했다 또 올라왔는데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추세 자 요거 좀 땡겼는데도 이 모양이죠. 지금 땡겼는데도 이 모양인데 자 얘를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껐다라고 보면요.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이것도 그렇고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 지지선도 그렇고 위에서 왔던 추세 저항선도 그렇고요. 요 두 개를 당겨 보겠습니다. 자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 실어서 돌파를 했습니다. 요건 아주 신뢰도가 높은 가겠다는 신호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간단하게 있습니다. 추세 저항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몸통으로 뚫었다. 이러면 아주 좋습니다. 거래량 터지면 터질수록 좋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 지지선이나 저항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랄까 후행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끼워 맞추기식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무조건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어떻게 하다 보면 저게 맞는 것 같고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 부분들이 뭐 무조건 맞아 무조건 틀려 이렇게 그냥 이거 뭐 안 맞으니까 이건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종목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르고 그 다음에 세력들마다 조금씩 그 운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든 저렇게든 이 캔들의 의미나 또는 이 추세 저항선, 추세 지지선 요런 것들의 의미는 조금씩 유동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이것도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서 지금 하나를 껐더니 지금 딱 나오는 자리가 오늘 이렇게 또 저점을 이렇게 지지하는 자리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제 중간값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요 고점과 요 저점의 중간값 정도가 되는 거죠. 지금 요 라인이.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거렸다라고 결과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자리를 지금 딱 제가 이걸 보고 끈 건 아니지만 이렇게 꺼졌잖아요. 끊고 보니까 요 자리가 저점이 됐잖아요. 근데 이걸 이탈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이걸 어제 바로 회복시켰고 오늘 지지까지 시켜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요건 그러니까 요 추세 지지선은 확실히 지지를 하고 위로 올리겠다는 의도를 일단은 보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그런 쪽에 이런 식의 의미가 있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이건 뭐 가장 기초적인 주식 하신다고 하면 사실은 이런 정도를 안 하시고 이런 정도가 안 되시면서 주식 하신다 그러면은 공부를 너무 안 하시는 거고요.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부터라도 하나씩 배워 나가시면 뭐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평생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뭐 충분히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보다도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을 배우실 때 이 심리를 조절하는 거를 먼저 조금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은 성격이 급하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성격이 급하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무조건 매일매일 매매를 해야 한다든지, 그다음에 내가 내 계좌에 마이너스 뜨는 거를 못 보고 있는다든지, 계속해서 떨어지면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처음엔 들죠. 근데 그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심리가 필요합니다.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공부가 그 수반이 돼야겠죠. 그 종목에 대한 공부가 돼 있어서 내가 이 종목은 확실히 갈 수 있어라는 확신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 종목에 대해서 매 종목마다 내가 들어가는 종목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돼 있을수록 중장기가 가능한 것이고, 중장기가 됐었을 때는 한 번에 크게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계좌를 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하루하루 흐름상에서의, 또는 뭐 며칠, 뭐 그 일주일, 2주일 이 상간의 흐름상에서의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느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겠구나,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는 단기적으로 그런 보조 지표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절대로 맹신하셔서는 안 돼요. 차트가 기본적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주식 초보자분들을 위한 입문 강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추세 지지선과 추세 저항선을 끊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만 설명을 드렸어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